학부, 저 때는 학부로 들어왔던 케이스라서, 예.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은 사장님 레벨, 그 레벨의 이제 비서실에서 일을 시작하긴 했는데, 미국에 오게 되면서, 한 번도 저는 전업주부로서의 생활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이름이 소셜 그 스테이터스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취업을 할 생각을 하고 미국에 오게 된 게 결정되자마자 바로 한국에서 CPA 학원을 등록을 해가지고 미국에 오기 전에 어떤 준비는 다 하고 왔었어요. 미국에 와서는 이제 시험을 보기 시작했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카운팅을 선택하게 된 거는 내가 학부 전공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저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적게 공부하고 빨리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예, 어카운팅을 하게 됐고, 사실 경영대를 들어간 것도 한국에서 회계사를 하겠다고 들어갔다가 예, 회계 원리 C프를 받고서는 아, 나 안 하겠다. 그리고 그때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안 하겠다 하고 말았었는데 지금 결국 여기서 미국에서 회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막상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의 목표는 처음부터 빅4였어요. 나는 정석으로 좀 돌아가더라도 정석으로 가겠다. 그래서 준비해서 막상 들어왔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거는 처음에는 멋몰라서 그냥 일을 했는데 시니어가 되고 나서 그러니까 저도 얼리 프로모션으로 시니어가 됐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상황에 떠밀려서 얼리 프로모션 매니저 트랙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희 팀에서 저를 굴려가지고 8개월을 연속 쉼 없이 비지 시즌을 이렇게 경험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오더라고요. 그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족 간에도 불화가 되게 컸어요. 저희 남편도 되게 바쁜데 제가 그러니까 한 달을 호텔에 가 있었던 적이 있고 주말에만 살짝 내려오고 그럼 이제 호텔에 가면은 뭐 짐이고 뭐고 이용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침에 어쨌든 9시까지는 늦어도 와야 되는데 다시 호텔에 들어가는 시간은 12시 정도가 되니까 가서 씻고 자기 바쁘고 그러니까 이미 너무 이렇게 지쳐서 들어오고 머리를 너무 많이 쓰고 들어오니까 저는 바로 이렇게 쓰러져서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타입이 아니어서 네, 가가지고 그러면 또 한두 시간 막 이렇게 자려고 애쓰다 보면은 맨날 한 네 시간 정도, 네다섯 시간 자고 나와서 또 막 클라이언트 그 창문 없는 회의실에 갇혀서 이제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극복을 그때는 사실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그때 정말 번아웃 와가지고 휴직도 하고 쉬고 들어와서 좀 괜찮다가 결국에는 이제 4년 반이 좀 넘어서 빅4를 뛰쳐 나왔네요. 그리고 전 다시는 어카운팅 이런 일을 안 하겠다 하고 저는 놀겠다 그랬는데 예, 한 2주 만에 어쩌다 다시 다른 곳에 어, 오퍼를 받아가지고 그럼 내가 조인은 하겠는데 3개월 뒤에 하겠다. 3개월 마저 쉬고 하겠다 해가지고 해서 다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할 만한 것 같아요. 빅4를 빠져나오니까 저는 할 만했었어요. 근데 빅4에서 만족하고 계속 잘 커리어를 이, 그 하에 나가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아이가 없고 조금 더 일찍 시작했다면, 이제 저는 34살에 다시 여기서 미국에서 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제가 34이 아니라 24세 시작했다면 저는 빅4를 안 나오고 끝까지 버텼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 샌디에고 있지만 샌디에고 빅4를 안 다니고 전 뉴욕에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오피스에 있는지 어느 그런 팀에 있는지에 따라서 너무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저희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한다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32살에 대학원을 시작했고요. 어카운팅 대학원 텍스 마찬가지로 MBA를 제외한 경영대 일반 대학원은 1년 과정에서 1년 반 이렇게 있거든요. 그렇게 들어가셔서 취업을 하실 수 있어요. 예. 저도 34살에 PwC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나이가 많아서 들어온 분들도 간혹 있어요. 네. 근데 쉽지는 않죠. 근데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진 않아요. 뭐든지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못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네, 저도 엔트리 레벨로 들어간 거고요. 근무 강도는 올라갈수록 더 심해져요. 책임이 늘어요. 책임이 늘고 더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텝 레벨에서 되게 잘 배워야 되고 또 올라갔을 때 또 잘 배워야 되고 이렇게 스타인 되는 일의 정도와 difficulty가 달라요. 경중이 달라요 또. 그리고 빅4에서는 시니어가 거의 팀 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니저 어버브부터 테크니컬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다루고 디렉터들부터는 거의 레베뉴를 따와야 되는 거에서 클라이언트 릴레이션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런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이런 것들은 시니어가 하고 스텝들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시니어가 하고 메인 컨택 포인트도 시니어가 대부분 하고 근데 되게 큰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는 매니저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 이제 나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이민 오신 분들, 여성분들이 조금 움츠러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뭐 이걸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저는 29에 미국에 왔는데 준비를 한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어떤 분이 LA에서 오래 계셨다는 분이 제가 대학원이 딱 됐다고 이제 다른 목장지기 분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여기 미국에서는 나이를 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초치듯이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주변의 얘기에 그렇게 흔들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저분은 어카운턴트 아닌데 뭘 알아서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하고 그냥 흘려 넘겼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틀리다고 할 수도 없고 맞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내가 가진 나이에 어떻게 어떤 백그라운드를 셀러블한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주로 인터뷰를 할 때 얘기를 한 게 나는 6년이 넘는 인더스트리 경험이 있어. 그리고 나는 CEO, 핫샷 이들과 이렇게 일을 서포트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우리가 만나는 클라이언트들은 기본적으로 CFO 이런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나는 잘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CPA exam을 저는 다 끝내고 왔었거든요. 제가 갔던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50 몇 명이 있었는데 52명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CPA 시험을 다 끝낸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터 펌에서 이렇게 다 레주메를 이렇게 봤을 때 제 레주메가 튈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저 혼자만 끝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민자잖아요. 생각을 반대로 한번 역지사지로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한국에서 어카운팅 펌에서 근무하던 회계사예요. 근데 갑자기 제 3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되게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제일 좋은 학교를 나왔다며 레주메를 들이미는데 한국말을 하긴 하지만 유창하지 않아요. 근데 나는 얘네 학교를 봤는데 이 학교가 어디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처음 들어보는 거야. 이런 사람을 하이어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다가 워킹 스테이러스도 불확실해. 그러니까 워킹 비자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레주메를 보고 나는 이 사람을 뽑을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이런 주변에 네트워킹 지인이 있으셔서 지인의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그냥 내가 한국에서 회계사를 했건 아니면 어카운팅 관련된 일을 하셨건 그냥 도전해서는 정말 이력서를 100개를 뿌리셔도 오퍼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거는 한국과 미국의 가장 다른 문화예요. 모든 라이센스 잡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한국은 뭐 회계사가 먼저 되셔야 돼. 시험을 먼저 패스를 해야지 펌에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변호사가 돼야지 로펌에 지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디그리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카운팅 마이너라도 하셔야지 회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카운팅 전공이 아니면 뽑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일단 오퍼를 받고 일을 시작하시면 그때부터 보통 이 친구들이 보통은 회사 들어가서 경력을 쌓으며 시험을 패스해가지고 매니저가 되기 전에 아니면 시니어가 되기 전에 시험 패스하고 그 시점에 경력까지 딱 맞춰주니까 라이센스를 이렇게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은 이제 직접 경험하거나 주변에서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모르고 그냥 무작정 시험부터 이제 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시험을 본 거는 이 내용들 알았지만 제가 그때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가 있어가지고 바로 취업을 할 때 내가 그냥 H1 비자를
서포트를 해달라고 하면 아무래도 경쟁력에서 밀릴 것 같아서 그 기간 동안 그냥 시험을 먼저 그냥 노느니 공부라도 하자 해가지고 CPA 시험을 먼저 준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회계 원리랑 원가 회계 둘 다 C 플러스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회계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 시험을 보고 해볼만 하면 이걸 하고 아니면 딴 거 하려고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하시는 게 목표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난 그래도 좀 제대로 내 커리어를 밟아 가보고 싶어. 적어도 이제 미국 회사에 이름 있는 회사에 들어가 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뭐라도 이렇게 학위 과정을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라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일단 어카운팅이건 뭐건 뭐라도 그냥 시작이라도 해보겠다. 내가 AR 잡을 잡건 AP 잡을 잡건 뭐라도 주니어 어카운턴트건 뭐라도 해보겠다. 경험을 해보겠다 하면은 그냥 인맥을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인턴십도 모든 게 학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어, 그러니까 펌에 관련된 인턴십은 다 학교에 계실 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저희가 인턴을 되게 다양하게 뽑거든요. 2학년 때부터 뽑아요. 보통 2학년 마치고 들어와서 인턴십을 하는 케이스, 그 다음에 3학년 때 또 오는 경우, 4학년 때 오는 경우. 인턴을 해서 괜찮다 싶으면은 오퍼를 주는데, 인턴십이 되면 거의 90% 넘는 그런 친구들이 풀타임 오퍼를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10명 들어오면 한두 명 빼고는 다 풀타임 오퍼를 받고요. 그거 외에 이렇게 처음 지원할 때 인턴십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4학년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대학원 같은 경우는 아예 바로 풀타임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인턴십 스팟이 더 많기 때문에 인턴십으로 지원할 경우에 뽑힐 확률이 좀 높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일을 해봤으니까 사실은 저는 그냥 풀타임 오퍼가 목표지 뭐 인턴십 가가지고 돈을 받을 필요도 없고 그래서 저는 아예 애초에 풀타임으로 지원을 했었고요. 어떤 펌에서는 저보고 너 풀타임으로 됐지만 인턴으로 와서 일할래? 그래서 제가 노 땡큐라고 나 필요 없다고 인턴십 크레딧 필요 없으니까 그냥 졸업하고 만나자고 이러고 저는 거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음, 일단 몇몇 학교는요, 텍스 석사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USC MBT가 되게 유명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다음 웨비날 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텐데 회계 학교 랭킹이 따로 있어요. 그것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카운팅 그 디그리로 칼리지 언더그래주에이트 레벨의 랭킹이 따로 있고 그다음 그레이주에이트 레벨 따로 있고 그다음에 어카운팅이랑 텍스가 또 따로 있는데 텍스는 굉장히 좀 그 학위 과정에서는 레어해요. 어떤 학교들은 텍스 디그리가 따로 없이 보통 텍스 그 뭐라 그러다 패스가 따로 있는데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또 비슷한 걸 갖다가 몇 과목만 텍스 과목을 더 많이 이렇게 듣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사실 저도 텍스 디그리를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어카운팅 디그리로 가가지고 저는 텍스 과목을 딱 두 개 듣고서는 취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아쉬워요. 제가 만약에 더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을 멘토처럼 만났다면 저는 로스쿨을 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준비한 시간을 따져보니까 비슷한 거예요. 왜냐면 결국엔 나도 비트윈 잡스에 이런 시간이 5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논 건 아니었거든요. 뭐 CPA 시험도 봤어야 되고 GMAT도 봐야 되고 토플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뭐 내가 한국에서 어카운팅 클래스를 다 들었어도 영어로 들은 게 아니면은 서머로 와서 다시 들으라 그러는데 그 서머 비용이 거의 10,000불이거든요. 뭐 두 과목, 네 과목 됐는데 되게 비싸게 받아요. 너무 돈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UCSD에 가서 언더그레이주에이트 클래스를 리퀘어먼트 된 걸 다 그냥 들었어요. 그거는 오픈 인로먼트라 그래가지고 학점 등록을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계신 주변에 모든 학교들이 학점 등록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익스텐션이나 이런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제공 안 하는 과목들을 요구를 한다. 그러면 거기 가서 들을 수 있는데 제가 들었던 거는 그 corporate finance라 그래가지고 이컨 쪽에 있는 파이낸스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파이낸스 양대 산맥이 경영대에 있는 파이낸스 매니지먼트랑 이컨에 있는 corporate finance 두 개거든요. 이제 저는 그냥 그냥 무턱대고 막 3학년, 4학년 과정 그냥 이렇게 해서 듣고서는 했었는데 이게 되게 듣기를 잘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학부 학점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레주메를 봤을 때 어차피 우리 학교 얘네들 잘 모르니까 보더니 그 학부 학점 보지 않고 여기 UCSD에서 학점이 이렇게 좋았다는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너 공부 되게 잘했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나 이러면서 이걸 듣길 잘했네. 약간 학점 세탁의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 저는 5천 불 정도만 썼는데 10,000불 이상의 그거 2달 동안 10,000불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걸 빡세게 들으면서 막 이렇게 경쟁 안 해도 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때 2달 동안 들은 학점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 미터펌 하실 때 그게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너무 짧은 기간에 영어로 듣는 수업이 내가 불편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삐끗해서 막 B를 받았다 이러면은 또 그게 이렇게 레주메에 안 좋게 남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전략적으로 그런 학점 같은 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도 미리 이거 프리레퀴즈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것도 다음 달에 말씀드리긴 할 건데 학교를 가실 때나 아니면은 펌에 지원하실 때는 어카운팅에 관련된 모든 걸 다 들었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그 코어 과목에 대한 성적을 되게 중요시해요. 성적 되게 좋아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스킬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너무 쫄거나 약간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어, 어떤 언어를 하건 커뮤니케이션은 그냥 스피킹 itself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의사소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거랑 말을 잘한다는 건 되게 다르죠. 저도 영어를 평생 공부했지만 이제 저는 외고를 나오고 대학교에서도 제 주전공이 비서학인데 이제 비서학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비즈니스 영어라서 늘 영어에 시달리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도 미국 오니까 굉장히 불편하고 지금도 불편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 특정 그 뭐라죠? 인더스트리 안에서 쓰는 잘곤이 있거든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그거에 익숙해지고 반복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불편하지 않게 막 늘 맨날 이렇게 신경 곤두서고 일을 하면 사람이 어떻게 버티겠어.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편하게 클라이언트한테 설명할 수 있고 내가 한 일을 내 상사한테 파트너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워킹 레벨, 워킹 프로피션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정도가 되면은 네, 괜찮지만 진짜 또 떠듬떠듬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벌써 이제 인터뷰 할 때 다 드러나니까 그 정도의 걸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 라이팅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라이터. 근데 일반 학교에서 쓰셨던 리포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비즈니스 잉글리쉬라는 게 미국에서도 왜 따로 있겠어요. MBA 가면 주구장창 배우는 게 어떻게 how to write, how to present 이런 걸 배우잖아요.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늘 강조하는 게 concise and straightforward라고 얘기하거든요. 구구절절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파트너들은 길게 쓰면은 정말 읽지도 않아요. 다 쫓아와요. 네가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라고. 그러니까 간결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라이팅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리포트 쓸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내가 이걸 이해해서 진짜 몇십 장의 리포트를 써야 하는 게 많거든요. 빅4에 계실수록. 네, 그런 거 하실 수 있을 정도의 영어가 필요합니다. 답이 없어요. 그냥 버티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비즈 시즌이 끝나면 4월 15일이 익스텐션 데드라인이죠. 코퍼레이션은 파트너십은 3월 15일이고 인디비주얼은 5월로 익스텐션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라이언스 하는 거는 9월, 10월 이렇게 되는데 그때 끝날 때마다 비즈 시즌 이벤트가 굉장히 크게 열려요. 그냥 그날은 다 같이 가가지고 애들이 펌에서 아예 그냥 통째로 하나를 빌려줘요. 큰 그런 해피아워를 하는데 예. 정말 애들이 미친 듯이 술을 먹고 어떤 크레이지한 걸 해도 다 용서를 해주는 거는 저희가 정말 라이프 없이 친구들도 못 만나고 뭐 가족들한테도 건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저희 애 아빠가 저희 애한테 늘 얘기했던 게 승범아, 저희 애 이름을 막 얘기하네. 눈치를 챙겨라. 지금 엄마 주변에 가면 안 된다. 반경 30cm 그 접근 금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그때는 정말 밥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일만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근데 아이가 어리신 분들은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애가 1학년 때인가 킨더 때인가 1학년 때 일을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때는 애를 데리고 회사에 와서 픽업을 해가지고 옆에 앉혀놓고 숙제시키고 아니면 이렇게 뭐 비디오 틀어주면서 그때 같이 일을 했던 정도 봤거든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 시간이 그냥 이렇게 파도에 몸을 맡겨서 이리저리 휩쓸리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 파도와 나의
옷이 젖으면서 같은 색이 되잖아요. 그럼 1년 지나고 2년 지나 보면은 내가 이만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비즈니스를 처음 지금 경험하시는 거니까요. 아영님 같은 경우는 잠깐 어카운팅 펌을 경험을 하셨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한국 펌에 있거나 작은 펌에 있을 때랑 큰 펌을 옮겨가면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전혀 하는 일이 달라진다고요. 예, 근데 그 같은 조직에서 이렇게 시즌을 하나 지나고 두 번 지나고 세 번 정도 지나면 이제 뭔가 좀 보여요. 그리고 작년에 했던 거를 이제 prior year reference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계속 보면서 물론 내가 또 따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은 할 시간이 없으니까 비즈 시즌 동안에는 사실 뭔가를 내가 알면서 따라하기가 힘들거든요. 시즌이 끝나고 본인이 한 거를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하나 짚으면서 코드 섹션도 찾아보시고 모르는 걸 리스트업을 한 다음에 매니저나 시니어한테 가가지고 우리 나 잠깐 도와줄 수 있니?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비즈 시즌 동안 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갔었어. 너한테 물어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줄래? 그럼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엔 본인이 나중에 리뷰할 때 시간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같은 실수를 주구장창 반복하면은 매니저나 시니어 이렇게 리뷰어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적극적으로 좀 센스 있게 그 친구가 이렇게 되게 심심해할 때가 있어요. 정말 심심한 시간도 있어요. 그러니까 펌에서 일하다 보면 일이 이렇게 많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사라져가지고 지금은 워크 프롬 홈이니까 괜찮지만 회사에 앉아서 아무것도 없이 앉아있으면 정말 고역이거든요. 이제 그런 때 가가지고 커피 들고 가서 나 이것 좀 알려달라 이러시면 정말 분명 내년 다르실 거고 3년이 다르실 거예요. 그다음에 체력 관리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만 하시지 마시고 꼭 운동을 하세요. 여기 젊은 애들도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 반부터 10시 반부터 가서 뛰고 운동하고 테니스하고 뭐하고 수영하고 막 이러고 오는데 저도 이렇게 PWC 다닐 때는 아침에 애를 데려다 주고 Y를 가가지고 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 하고 딱 오면은 여름인데도 이렇게 하나도 덥지도 춥지도 않고 나는 이미 땀을 흘리고 이렇게 왔으니까 그다음에 머리가 더 잘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일이 바쁘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몸이 알아요. 머리가 어느 순간 안 돌아가서 내가 라이팅 해야 되는데 정말 한 글자도 못 쓰겠을 정도로 피곤한 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피곤한 상태로 자료를 보다 보면 실수가 늘잖아요. 근데 실수가 늘면 또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정말 욕을 먹으면서 그러고 나면 또 다운되고 이러니까 약간 내가 너무 힘들다 싶으면 스텝백해서 그냥 쉬세요. 사람들한테 나 몸 안 좋아. 조금만 쉬고 다시 올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러니까 그럼 나의 페이스를 내가 좀 조절할 수 있게.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이런 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